최근 드라마 우영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졌는데요. 저희가 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보니 이 세상에 우영우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. 그만큼 이들이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란 뜻일 텐데요. 분석해보니 이들은 평균 23.8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40% 넘는 사람이 사고로 숨졌습니다.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자폐성 장애, 자폐 스펙트럼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, 바로 41%입니다. 최근 5년간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나 추락과 같은 사고사 비율이 41%나 된 겁니다. 이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사고사 비율이 10.4%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. 이처럼 사고사 비율이 높다 보니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요,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. 23.8세밖에 안 되는데요. 다른 장애인과 비교해 봐도 지적 장애인의 경우 56.3세, 7, 80대인 청각과 시각 장애인에 비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. 외국 데이터도 사실은 그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망 원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사실은 굉장히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뿐인데요. 사회가 얼마만큼 자폐성 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허용적이냐. 실제 2016년에 발간된 영국 논문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률이 일반인의 9배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4세로 우려하는 차이가 컸습니다. 하지만 국내에선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도와줄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. 자폐 스펙트럼은 증상이 다양한데 같이 어울리고 소속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. 항상 아이가 하는 말이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. 지금 23살이지만 하루도 혼자, 1시간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반 학교에 보내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고, 일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될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너무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. 차별도 감내해야 합니다.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. 매일. 너 학교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5분 대기조로 학교 문 앞에 서 있어라. 뭐 이런 식이에요.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고요. 저랑 같이 했던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왔어요. 특수학교는 너무 적다 보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운 좋게 들어가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. 7시 반에 차를 타면 학교에 도착하면 9시예요.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생활을 또 8년을 또 했죠.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갈 곳이 없으니까. 실제로 전국의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92개.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는 2만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특수학교 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2년 전 추정치로도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. 게다가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학교마저 없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28%를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.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3만 3천여 명. 그런데 모든 장애인이 함께 쓰는 복지관은 전국을 다 합쳐도 261개뿐입니다.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도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이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 장애인의 약 3%에 불과했습니다.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.